만약에 15일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응했다고 하면 조사하고 검찰에서 긴급 체포했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2차 소환 때도 만약에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면 네. 또 조사하고 긴급 체포할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시나리오는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또 검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는 끌려가지 않겠다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카드는 무엇이냐? 근데 긴급 체포도 물론 찾아가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긴급 체포 자체를 찾아가서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영장 전 단계로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체포 영장의 도구를 사용해서 네.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혐의가 다르죠. 내란 혐의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란 혐의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어쩌면 현직 대통령이 그 내란을 획책한 혐의, 이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한테 뭘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를 확인해 보고 더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많은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네. 거의 이제 체포나 구속 수순으로 가기 위한 거의 앞 단계로서의 소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대면 서면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방문 조사도 사실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이 뭡니까? 홍 시장, 모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체포 의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상황이 되면 체포, 긴급 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특수본부장 그리고 공수처장 입장까지 봤죠. 지금 다들 예외 없이 하겠다, 뭐 체포도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경찰 출석 요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경쟁적으로 우리가 체포영장 먼저 칠 수 있어요 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들을 너도나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 여기서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게 김수민 위원님, 체포영장을 어디가 먼저 칠 것이냐, 그리고 여기저기 다 체포영장을 치면 법원은 누구 손을 또 들어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뭐 그 가능성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뭐 조금 굉장히 평이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장이라고 하는 영역 또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 부분 이런 걸 네. 봤을 때 여기서는 좀 경쟁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검찰 쪽이 유리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일단 수사 자체가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뭐 객관적으로 뭐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단은 구속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 구속영장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세간에서는 처음에 걱정을 했던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이 잘못한 것까지 다 뒤집어 쓰고 이거 사건이 은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분명히.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도 다 뒤집어 쓸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 굉장히 유력한 진술이라든지 증거 이런 것들이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경찰 쪽도 경찰청장 구속을 했고 그쪽에서도 이제 수사를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조금은 더 현재로서는 좀 검찰 쪽에서 더 유리한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소환을 요구하는 것도 봤을 때 텀을 주지 않고 곧바로 소환을 요구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상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것이 좀 검찰 쪽이 더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거의 다 왔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경찰이 영장을 줘도 결국은 검찰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한 발 좀 앞서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말씀하셨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요. 대통령을 이제 소환을 해야지 체포영장이랄지 여러 네. 가지 조치를 뭐 사전영장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경찰은 소환하지 않았잖아요. 검찰은 소환을 두 번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어떤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 이 중대한 사안에서 맞지 않거든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 청구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일단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검찰은 대통령 소환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고 네. 경찰은 아직 소환 절차도 안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소환도 안 오고 바로 체포영장부터 친다? 이건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적인 측면에 할지 또 만약 소환 안고 영장을 청구하면 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보안 수사 명령을 내려가지고 일단 영장을 일시적으로 기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도면에서 이제 검찰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거죠. 이제 경찰은 아직 소환을 안 했으니까 이제 소환 2번 불응했어요. 네. 그러면 긴급 체포를 한다랄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랄지 이제 그런 요건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제가 예상하기에는 네. 만약에 15일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응했다고 하면 조사하고 검찰에서 긴급 체포했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2차 소환 때도 만약에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면 네. 또 조사하고 긴급 체포할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시나리오는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또 검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는 끌려가지 않겠다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카드는 무엇이냐? 근데 긴급 체포도 물론 찾아가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긴급 체포 자체를 찾아가서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영장 전 단계로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체포 영장의 도구를 사용해서 네.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만약에 1차 소환, 2차 소환 조사에 윤 대통령이 응했다고 한다면 조사를 받다가 사실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그렇게 긴급 체포가 됐죠. 이 소환 조사 받다가 그냥 그 안에서 바로 체포가 될 수 있다는 걸 윤 대통령도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건데 그렇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이런 저희가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좀 따져봤어요. 말씀하시기에서 이거죠. 계속 불응을 하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냥 체포를 하는 방안 아니면 안 온다고 하면 우리가 가겠다. 방문 조사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중간 어둠에서 대면 조사를 하긴 하는데 제3지대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막바로 구속영장을 불러도 안 온다. 구속해야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김수민 의원님 어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닌 것부터 좀 소거를 해보자면 네. 저는 대면 서면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김건희 영부인 조사를 할 때 네. 저런 방식의 조사를 하고 또 시간이 늦춰졌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이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또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혐의가 다르죠. 내란 혐의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란 혐의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어쩌면 현직 대통령이 그 내란을 획책한 혐의 이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한테 뭘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를 확인해 보고 더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많은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네. 거의 이제 체포나 구속 수순으로 가기 위한 거의 앞 단계로서의 소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대면 서면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방문 조사도 사실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네. 예, 그렇게 굳이 가서 또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 이런 것들이 혐의가 굉장히 좀 이렇게 옅거나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 일단 체포영장 발부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계속해서 또 시간이 가게 되면 또 구속영장 청구를 조사 없이 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체포영장 아니면 구속영장 아무튼 영장 2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하셨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 검찰이든 경찰이든요. 네. 이걸 긴급 체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체포영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전영장 청구를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일단 서면 조사는 맞지 않아요. 서면 조사는 왜냐하면 이게 내란 측의 이게 엄청난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서면 조사는 사실은 그건 맞지 않을 거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방문 조사는 제3의 장소에 대면 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방문 조사를 하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 방문 조사를 한다면 관제에 가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관제 가서 긴급 체포를 할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장소에서 이제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하면 또 특히나 그런 의혹이 나오지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할 때는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3의 장소에 특혜를 줬다 하더라도 네. 거기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그렇게 검찰이나 경찰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에 어떤 의중이 있다고 한다면 네.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조사하려고 할 거예요. 그건 검찰청 내에서 조사를 할지 제3의 장소에 조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대통령 소환을 계속 불응해요. 네. 그런데 이제 체포영장 발부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끝까지 안 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그러면 조사 없이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서면 조사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면 조사 가능성은 굉장히 배제된 상황이지만 네. 영장 청구 전 단계로서 서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면 조사에 응한 것이 자기가 구속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경우의 수는 긴급 체포냐 체포영장이냐 대통령의 소환을 불응하느냐 사전영장으로 가느냐 이런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제시한 5가지 말고도 더 있다. 사실 사전 구속 영장도 있고 긴급 체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어떤 거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강제성을 띠는 이 영장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중에 계속 살살 좀 흘러나온 분위기가 검찰에선 일단 체포를 좀 하고자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반복해서 하셨죠. 이런 걸 모두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